오늘도 야담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거렁뱅이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며칠을 굶었는지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음식을 구걸했지요. 허나 워낙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다들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쫄쫄 굶은 거렁뱅이 총각은 마을 한복판 소나무 아래 주저앉고 말았지요. 참으로 인심 사나운 마을이로구나. 배고픈 거지에게 누룽지 한 개, 쉰밥 한 덩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니. 총각은 눈물까지 흘리며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고 있던 과부 숙향이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듣자하니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로고. 그게 정말인가? 마님, 지가 겪은 대로 하는 말입니다요. 이 마을에 온 이래로 쫄쫄 굶었습니다요. 우리 마을이 아무리 가난해도 거지한테까지 인심이 사납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일세. 자, 날 따라오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 숙향은 거지 총각을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숙향은 부엌에서 남은 밥이랑 반찬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지요. 자, 어서 들게. 거지는 주먹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지요. 그래도 배고픈 기색이라 숙향은 주먹밥 하나를 더 건네주었답니다. 거지는 주먹밥을 2개나 먹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요. 다행이로구먼. 그런데 자네, 오늘은 살았다 치고 내일이 되면 또 굶주릴 텐데 괜찮겠는가? 천지신명께서 준 팔자가 이러한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또 구걸을 하며 돌아다녀야지요. 숙향이 가만히 뜯어보니 거지 총각은 비록 행색이 남노하나 눈에는 총기가 있고 어딘가 태도에 기품이 있었지요. 그 당당함이 마음에 든 숙향이 물었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내 넉넉히는 못 줘도 때거리는 굶지 않게 해줄 터이니.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거지 총각은 그날부로 숙향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자네 이름을 좀 말해주게. 계속 거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비렁뱅이 떠돌이가 변변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저 길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알겠네, 길손이. 잘 부탁하네. 그리하여 길손이는 숙향의 머슴이 되었지요. 길손이는 힘이 장사는 아니었지만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 무슨 일이든 금방금방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길손이는 그 어려운 글자까지 읽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숙향이 혼자 다 처리했던 집안 대소사까지 척척 해결해줬지요. 쉬엄쉬엄 하게나. 온 집안일을 자네 혼자 다 할 기세로고. 고맙다 길손아. 네 덕분에 요새 우리가 너무 편한 것 같아. 머슴이 그 어려운 글자까지 읽을 수 있다니 참으로 신통해. 길손이는 일을 잘했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깍듯이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뿐 아니라 다른 식솔들도 길손이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3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손이가 감자밭에 나가 감자를 캐고 있을 때였지요. 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여종 옥심이가 새참을 가져온 것이었죠. 길손아, 새참 좀 먹고 일하렴.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되었다. 길손이는 옥심이가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었지요. 근데 길손아, 네가 이 집에 온 지도 몇 달은 되었는데 짝은 언제 구할 것이냐? 응? 밑도 끝도 없이 짝을 언제 구하냐니. 왜 그러느냐? 그야 사내 자식이 혼례도 안 하고 일만 하니께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가진 게 달랑 2쪽뿐인데 혼례는 무슨 놈의 혼례냐. 난 이렇게 마님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련다. 에휴, 사내가 되어서 계속 혼자 살면 못 쓴다. 못 쓰나마나 내 인생을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걱정도 팔자다. 혹시 말 붙여본 계집이 없어서 그렇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옥심이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길손이에게 들러붙었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길손이 가슴팍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름이 쫙 끼친 길손이는 퍼뜩 일어났답니다. 어허, 일 없다. 새참 다 먹었으니 이제 너도 볼일 봐라. 호호호, 길손이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부끄럼이 왜 이리 많으냐. 어쨌든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하거라. 그러면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돌아가는 것이었죠. 길손이가 질려서 보고 있으려니 옥심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렸답니다. 그러더니 살살 눈웃음을 치는 것이었답니다. 뭐냐? 두고 간 게 있느냐? 길손아, 자꾸 앙탈 부리지 말고 싸게 나한테 청혼하거라. 길손이는 부르르 몸을 떨었지요. 하기야 옥심이만 추근대는 게 아니었죠. 길손이는 허우대가 멀끔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온 동네 여종들이 모두 넘보고 있었답니다. 무신놈의 여자가 저리도 들이댄단 말이냐. 휴. 날도 더운데 등목이나 해야겠다. 길손이는 땀을 씻으러 산속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개울가로 들어서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글쎄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자마자 하얀 살결이 눈에 딱 들어오니 길손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기겁한 길손이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답니다. 아니, 달덩이가 내려왔나 뭐가 저리 허옇테냐. 길손이는 정신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은 정말이지 선녀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지요. 한참이나 개울물을 끼얹던 여인은 마침내 옷을 다시 입었지요. 그리고는 길손이가 숨은 바위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죠. 순간 청량하고 향긋한 향기가 확 끼쳤습니다. 길손이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답니다. 응? 이제 보니 우리 마님이잖아. 여인의 정체는 길손이가 모시는 숙향 마님이었답니다. 일찍이 서방을 잃고는 나이 30의 과부가 된 젊은 마님이었지요. 우리 마님이 저리도 고왔나? 원, 양귀비라고 해도 믿겠구먼. 길손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참을 수가 없었지요. 두방망이 치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마님께 꼭 들킬 것 같았답니다. 하여 길손이는 심장 위를 팔뚝으로 꼭 누르고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꾸만 마님만 생각나니 이거 큰일이로고. 집으로 돌아온 길손이는 마음이 너무나도 싱숭생숭했습니다. 앉아도 자리에 누워도 온통 마님의 그 달덩이 같은 모습만 떠올랐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마님의 아름다운 자태가 아른거렸습니다. 길손이 자네 거기 있는가? 오늘은 나랑 이 항아리 좀 옮겨주게. 아이고 마님, 지가 오늘은 소여물을 먹어야 하는지라. 저 말고 한가한 바오에게 좀 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응?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항아리는 바오아지한테 부탁해야겠구먼. 그날 이후 길손이는 일부러 마님을 피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루 종일 숙향 마님이 떠올랐으니까요. 얼굴만 마주쳐도 심장이 두근거리니 자칫하면 입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름밤이 어찌나 무덥던지요. 덥고 답답했던 길손이는 바람이라도 쐴 겸 바깥에 나왔답니다. 마침 달이 휘영청 밝았지요. 저 달이 곱디 고운 게 우리 마님 얼굴 같구나. 달을 봐도 마님이 떠오르니 길손이 마음의 상사병도 중증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데 마님 생각까지 겹치니 아주 후텁지근해졌지요. 에잉, 정신을 차리러 우물물이라도 좀 퍼야겠다. 우물가로 향한 길손이는 웃도리를 척 걷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단단한 몸이 달빛 아래에 드러났지요. 이 집에 올 때만 해도 비실비실했었는데 이젠 잘 먹고 일도 많이 한 덕분에 아주 몸이 튼실해졌답니다. 정말이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지요.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그렇게 신나게 물을 끼얹는데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돌아보니 아무래도 뒤편 장독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글쎄 마님이 길손이를 훔쳐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하고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지요. 마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없이 길손이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길손이와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마님 아니십니까? 거기서 뭐 하십니까? 으헛, 미안하네. 목이 말라 물을 길러왔다가 그만 내가 실례를 하고 말았네. 실례는 무슨 놈의 실례입니까요? 다리 아프게 거기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요. 그 말에 숙향 마님은 모에 홀린 듯 걸어 나왔지요. 가까이서 보니 길손이의 몸은 정말로 튼실하고 굳건했습니다. 울룩불룩 근육이 솟은 어깨며 단단한 팔뚝이 그야말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거기다 그 위로 차가운 우물물이 확 쏟아지니 어째 마님도 다리가 옴질옴질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몸 가운데가 근질거리는 것이었죠. 그럼 잘 씻고 들어가게. 난 가볼 터이니.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마님은 얼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문을 닫고 누운 다음에도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요. 그날은 마침 길손이가 동산에 소 여물을 먹이러 가는 날이었답니다. 하여 길손이가 소를 끌고 나서는데 그만 숙향과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헌데 숙향이 말 그대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숙향은 길손이와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아한 길손이가 숙향에게 다가왔지요. 응? 마님, 괜찮으십니까? 아닐세. 내가 알아서 하겠네. 길손이 자네는 가서 일 보게. 그리고는 잽싸게 뛰쳐나가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길손이는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답니다. 하기사 자기도 요새 마님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니 마님이 피해주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머슴과 마님이 서로에게 두근거리고 있던 날이 이어졌지요.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서 해가 중천인 무렵이었습니다. 마님, 길손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응? 무슨 일이지? 길손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 숙향이 웬 낯선 사람과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고리대금업자로 악명 높은 김별감이었습니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마지막 한 푼까지 울궈내는 악질이었지요. 온 마을을 가난뱅이로 만든 김별감이 어쩐 일로 찾아온 것이지? 김별감은 뭐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헌데 숙향의 표정이 아무래도 좋지 못했지요. 뭔가 낌새를 눈치챈 길손이는 잽싸게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럼 안 갚고도 넘어갈 줄 알았나?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 돌아가신 서방님이 어찌하여 그런 큰 빚은 진 것이죠? 나야 모르지. 어쨌든 기일은 엄수이니 그리 알게. 김별감이 가버리자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길손이 아니냐? 괜찮다. 아무 일 아니니 들어가거라. 헌데 숙향은 무슨 영문인지 도통 설명을 안 하는 것이었죠. 머슴 입장에 더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하여 길손이는 찜찜한 마음을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허참, 머슴이 되어서 마님께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마님은 노을을 보고 있었답니다. 헌데 어째 눈에 수심이 가득하였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요? 괜찮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랬다. 염려 말거라. 마님, 요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요? 어이구, 이거 술 냄새 아닙니까요? 별일 아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별일이 아니긴요. 드시지도 못하는 술을 이렇게 자시고. 되었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하여 또 며칠이 지났지요. 길손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김별감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들을 요량으로 얼른 몸을 숨겼지요. 자네 사정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서방이 남긴 빚 5천냥 내달까지는 갚아야 할 걸세. 그게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도대체 어떻게 갚으라는 것이에요? 갚지 않으면 집이고 땅이고 모두 압류할 것이야. 아니 별감나리. 집과 땅을 가져가면 저희는 어찌 살라는 거예요?
전에 말하지 않았나? 내 첩으로 들어오면 될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하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저는 죽어도 나리의 첩이 되기 싫어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받아낼 테니 그리 알게. 김별감은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것이었죠. 잠시 버티던 숙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숙향은 김별감에게 진 빚 때문에 첩으로 끌려갈 처지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껏 저항했지만 점점 방도가 없었지요. 요새 자꾸만 술을 찾으시더니만. 저런 곡절이 있었구나. 내막을 알게 된 길손이는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했습니다. 저리도 착하고 고운 마님이 악독하 김별감의 첩이 되어야 한다니요. 그럴 수야 없지요. 암요? 천하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길손이는 숙향이 있는 안방으로 척 들어갔답니다. 김별감과의 일. 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그럼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구먼. 일이 그리 되고 말았네. 숙향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그러자 길손이는 숙향의 손을 덥석 붙잡았답니다. 마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마님은 별감나리께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지요? 죽어도 실례. 숙향은 고개를 마구 흔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서럽게도 우는 것이었죠. 하기사 저 뱀 같은 김별감의 첩이 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헌데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집안의 집과 땅을 모두 가져간다고 했으니 이를 어찌 하겠는가. 그리하면 나는 물론이고 자네들까지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될 걸세. 마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제게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자 숙향은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지요. 한 석 달 전에 김별감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서방이 진 빚이라며 5천냥의 빚문서를 내미는 것이었지요. 너무 놀란 숙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님이 알지도 못하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건가요? 그렇다네. 허나 사또께서도 보증을 하셨으니 가짜일 리가 없지 않은가. 빚문서가 관아의 공증까지 받았으니 믿지 않을 방도가 없었지요. 이게 그 사본일세. 아무리 훑어봐도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네. 그건 두고 봐야죠. 어쨌든 알겠습니다요. 길손이는 자기가 해결을 해보겠다며 사본을 받아든 채 방을 나왔답니다.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빚을 진 서방이 살아있을 땐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죽고 나서 빚을 받겠다니요. 어째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죠. 하여 길손이는 일단 김별감이 내민 빚문서의 사본을 샅샅이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필시 김별감의 수작이랬다. 다음 날 길손이는 사또를 만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헌데 관아에서는 웬 머슴놈이 왔다며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포졸들이 창을 꼬나쥐고는 그대로 길손이를 내쫓아버렸답니다. 답답하구나. 포졸이라는 자들이 신분만 보고 사람을 감별하니 어찌하여 이 고을이 이리도 억울한 일이 많은지 짐작이 간다. 길손이는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깔리자 바람처럼 관아의 담을 넘었지요. 포졸 중에 그 누구도 길손이가 숨어 들어왔음을 눈치채는 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길손이는 사또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사또날이 계십니까? 응? 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기겁한 사또가 외치자 길손이가 공손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겪은 자이옵니다. 헌데 관한 문턱도 넘지 못하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사또께서는 고정하시고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길손이는 그동안 숙향마님과 김별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하였지요. 그리고는 숙향이 가지고 있던 빚문서까지 사또에게 보여주었답니다. 평범한 집안의 빚이 5천냥이라니. 이건 필시 믿기 어려운 일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사또. 이건 김별감이 저희 마님의 미색을 탐해 저지른 음모가 분명하옵니다. 허나 증자도 없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손이 자네는 혹시 김별감의 비리를 밝힐 증자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본관도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네. 증자가 없다는 말에 사또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사또. 다음번에는 꼭 증자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길손이는 관할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김별감의 집으로 향했지요. 김별감 저택은 무슨 요새 마냥 철두철미하게 방비되어 있었답니다. 담장이 아주 높은 데다 주변에는 감시하는 사병들로 쫙 깔려 있었지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꽁꽁 싸매는 법이지. 힐긋 노려본 길손이는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하기야 관아의 담장도 막지 못한 길손이를 김별감 내 담벼락이 어찌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손쉽게 숨어 들어간 길손이는 곧바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침 김별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사랑채를 아무리 뒤져도 도무지 증자는커녕 아무런 문서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길손이는 당황하지 않았지요. 그 어떤 악당도 소중한 것을 늘 끼고 사는 법이로다. 분명 증자는 이 방에 있을 터. 가만히 뜯어보니 병풍 뒤에 벽지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통통 두들겨 보니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옳거니 증자가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 길손이가 벽지를 뜯어내자 아닌 게 아니라 서랍장이 있었답니다. 그걸 열어보니 그동안 김별감이 뜯어낸 빚과 차용증이 잔뜩 있었지요. 아, 누구냐? 누가 내 방을 함부로 뒤지느냐? 그때였습니다. 돌아온 김별감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치가 산만한 김별감이 나타나니 방 안에 들어오던 달빛이 콱 막혀버렸지요. 김별감, 그대의 악행도 이것으로 끝이 외다. 누구 마음대로 네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살아갈 생각은 말아라. 김별감은 번개같이 덤벼들었습니다. 별감자리를 윷놀이로 따먹은 것은 아니었죠. 그야말로 비호 같은 주먹질의 발차기가 이어졌답니다. 훌륭한 솜씨요. 허나 그 솜씨를 가지고 어찌하여 재물을 불리는 것에만 몰두하였는가. 길손이는 김별감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화가 치민 김별감이 호랑이처럼 기합을 지르며 뛰어올랐지요. 그 순간 길손이의 발길질이 김별감의 턱에 적중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별감은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찌나 위력이 강했는지 김별감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답니다. 여기서 그대를 심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길손이는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관아로 향했지요. 사또, 김별감이 행한 악행의 증자이옵니다. 무엇이? 그게 정말인가? 사또는 길손이가 하룻밤 만에 증자를 가져오자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길손이의 손에서 증자를 받고 나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로 증자가 맞구나. 이거라면 김별감이라도 도망칠 수 없을 걸세. 이 마을에는 그동안 김별감에게 고통을 당한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알겠네. 자, 그럼 못들 하느냐? 이자를 당장 묶어라. 아니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증자를 건네받은 사또는 갑자기 표변하여 포졸들을 불러들였지요. 사방팔방에서 창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치니 날고기는 길손이도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리하여 변변하게 손도 못 써보고 그만 붙잡히고 말았지요. 사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포박이라니요. 에잉, 김별감 이 푼수 같은 것이 제대로 실수를 했구나. 니놈 같은 어중이 떠중이에게 증자를 빼앗기다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또와 김별감은 한통속이었던 것입니다. 김별감이 백성들에게 수탈한 재물을 사또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기야 사또가 뒤를 봐주니 김별감이 마음껏 악행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길손이가 나타나서 김별감의 뒤를 파헤치니 사또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저놈을 당장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처형을 할 것이니. 사또, 어찌 죄 없는 일을 벌하고 죄진 자를 풀어주려 하오.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나를 풀어주시오. 닥쳐라. 내일은 김별감은 물론이요.
네가 싸고 도는 과부 숙향까지 불러서 네놈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해야겠다. 하여 길손이는 속절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숙향이 뛰어왔습니다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허나 숙향이 눈물로 사정을 하니 사또는 마지막 잡이라며 감옥에 있는 길손이를 만나게 해주었지요. 길손아, 이게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닙니다, 마님. 세상에 탐관오리가 득실거리는 것을 깜박 잊은 제 탓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날 도우려던 죄밖에 없다. 길손아,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으련다. 마님, 꿈에도 그런 소리 마세요. 숙향이 서럽게 흐느끼자 길손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하여 흑흑 우는 숙향의 손을 한참이나 맞잡았지요. 마님, 그럼 잘 돌아가셔요. 이따가 형장에서 뵈면 그때는 울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지만 포졸들은 매몰차게 숙향을 끌어냈지요. 관아 바깥으로 나간 숙향은 그제야 꼭 쥐고 있던 손을 펴보았답니다. 그곳에는 길손이가 건넨 편지가 들려 있었지요. 길손아, 이 편지는 내가 꼭 전하마. 하여튼 날이 밝자 저작거리 한복판엔 멍석이 깔렸습니다. 곧이어 김별감을 비롯해 사또의 끈아풀 같은 악당들이 죄다 몰려왔답니다. 이어서 숙향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도 모두 몰려왔지요. 죄인 길손이를 데려오라. 길손이가 꿇어하녀지자 커다란 칼을 붕붕 휘두르는 망나니가 나타났지요. 이놈 길손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가 고함을 쳤습니다. 잘한다오. 내 죄는 이 고을에 정의가 살아있고 사또와 관원들이 청렴결백하다고 믿은 죄이올시다. 길손이가 맞받아쳤지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사또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오냐, 그렇게 잘났거든. 어디 목이 달아난 뒤에도 잘난 척을 할 수 있을지 보자. 자, 어서 쳐라. 사또의 호령에 망나니가 큰 칼을 들어 올렸지요. 번쩍번쩍 빛나는 칼날을 보자 지켜보던 숙향은 기절할 것만 같았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 길손이를 구해주십시오. 의지할 곳 없는 숙향은 눈물만 줄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천지사방에서 역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암행어사라니? 기겁한 악당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어느새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었지요. 역졸들은 커다란 육모방망이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자들은 사정없이 후두려 팼답니다. 그 중에는 사또조차 예외는 아니었지요. 삿대질을 하며 대들던 사또는 역졸들에게 아주 복날 개맞듯이 얻어맞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사또를 꽁꽁 묶은 역졸들은 김별감과 그 부하들도 붙잡아 사또 옆에 꿇어앉혔습니다.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맞춰서 왔구만 왜. 악적들을 모조리 추포한 역졸대장은 형장에 붙들인 길손이를 풀어주는 것이었죠.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보고 있으려니 역졸대장은 길손이의 어깨에 관이를 입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손이는 품속을 뒤지더니 말이 3마리 그려진 마패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아니 이럴 수가. 길손이가 바로 어사였던 것이지요. 길손이의 정체는 어사 길손영이었습니다. 그간 마을의 비리를 수사하던 길어사는 마침내 그 뿌리인 사또의 악행까지 낱낱이 밝혀냈던 것입니다. 사또와 관리들은 듣거라. 니놈들의 악행은 주상전하의 귀에도 들어간 지 오래니라. 하여 본관은 이 마을에 파견되어 한 해 동안 조사를 하였노라. 그리하여 그간의 죄상을 밝혀줄 증자를 모두 확보하였느니라. 니놈들이야말로 천하의 악적들이니 본관에게 자비를 구하지 말라. 어사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길어사의 호령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사또는 들어라. 내가 김별감의 증자를 모아 마지막 기회를 주었건만 그걸 헌신짝처럼 저버렸도다. 하여 가렴주구를 일삼은 사또는 오늘부로 봉고파지기라. 또한 죄질이 극히 나쁜 김별감은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길어사를 죽이고 악행을 이어가려던 자들은 그날부로 모조리 뿌리가 뽑혔습니다. 마을의 악적들을 일소한 길어사는 숙향의 집을 찾았답니다.
숙향은 길어사가 왔다는 말에 맨발로 뛰어나와 엎드렸답니다. 아니,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나 황송합니다요. 그만 놀리십시오, 어사어른. 이제 어사께서 정체를 밝히셨으니 저 또한 예의를 다하려고 합니다. 길어사는 숙향의 말을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숙향을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부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었소. 이제 모두 끝났으니 맘 편히 가지시구려. 고맙습나리. 사실 어사께서 처음 머슴으로 오셨을 때부터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암행어사라니요. 속여서 미안하오. 허나 나란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오. 괜찮습니다. 내 그동안 부인 곁에서 지내면서 부인을 진실로 사모하게 되었소. 그러니 부디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그러자 숙향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허나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감정이 북받친 숙향은 엉엉 울면서 길어사의 품에 뛰어들었답니다. 길어사는 그런 숙향을 꼭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경사롭게 혼례를 올렸지요. 부인, 이제 그대는 내 아내요. 네, 서방님. 오직 서방님만이 저의 지아비이옵니다. 길어사는 숙향에게 다시 한번 여인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간 독수 공방을 하던 시절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둘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오래간만에 황홀경을 맛본 숙향은 어사의 품에서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졌답니다. 어찌나 둘의 궁합이 잘 맞는지 아주 집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뻑적지근했다고 하네요. 길손형 어사는 숙향을 부인으로 맞이해 100년을 해로하였습니다. 이후 길어사는 출세를 거듭해 이조판서에 이르니 숙향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쩌면 천생연분이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잘 헤아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